자, 컴퓨터에 메모리에 주소를 지정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절대 주소 지정 방식과 상대 주소 지정 방식. 절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각각의 메모리를 그냥 고유한 번호로 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메모리가 있으면 여기를 0번, 1번, 2번, 3번, 뭐 4번 등으로 나타내는 게 절대 주소 지정 방식이고,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은 말 그대로 어떠한 그 주소에서 다시 몇 칸을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4번 메모리를 칭한다라고 하면 2번 메모리에서 2칸 다음, 아니면 3번 메모리에서 1칸 다음, 이렇게 칭하는 방식을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읽어보시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기준이 되는 주소에서 실제 주소가 더해지는 이러한 주소를 상대 주소라고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주소들을 지정한다고 하면 명령어가 이제 주소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접근 방식에 따른 분류 방식, 이렇게 구조가 나와 있거든요. 색인 주소 지정 방식은 조금 나중에 생각하시고, 여기 즉시, 직접, 간접 주소 지정 방식,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잘 좀 외우시는데, 일단은 요렇게 먼저 외워주세요. 즉, 직, 간, 이메디언트인데 이메, 다이렉트인데 다, 간접 지정 방식, 인다이렉트, 인다. 그래서 즉, 직, 간, 이메다, 인다. 다시 한번 즉, 직, 간, 이메, 다, 인다. 요렇게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즉시 주소 지정 방식부터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은 영어로도 이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와가지고요. 요것도 좀 외워주시면 좋고요. 자,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은 이렇습니다. 명령어에 주소 부분이 없어요. 그냥 이 명령어 자체가 그냥 데이터예요. 그냥 바로 계산이 되는 게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이고, 직접 주소 지정 방식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에 이제 명령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여기 오피코드 부분에. 그런데 이제 오퍼랜드 부분에 실제 계산을 해야 할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더하여라 3번 방을 뭐라고 하면 더하기라는 부분이 오피코드 안에 들어가고, 여기에 3번이라는 명령어의 번지수가 들어가서 3번에 있는 자료를 꺼집어와서 더해질 때 사용하는 게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이고,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은 뭐 이제 아까 마찬가지로 명령어가 이렇게 있으면 더하여라 6번 방을 이렇게 작업을 하면, 더하기를 한 다음에 6번 방에 딱 갔는데, 이렇게 명령어 주소들이 이렇게 있을 때 6번 방에 딱 갔는데 이 6번 방에서 다시 12번 방을 호출을 하고 있어요. 그럼 12번 방을 다시 가서 결국 12번 방에 있는 내용을 더해주는 구조를 바로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은 바로 계산하는 형태이고, 간접은, 직접은 한 번 점프를 띄워서, 그러니까 한 번 주소에 해당하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계산하는 방식이고, 간접 주소 지정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갔다가 다시 한 번 또 점프를 찌는 방식, 이러한 방식이 간접 주소 지정 방식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색인 주소 지정 방식은 즉시, 직접, 간접처럼 막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 얘는 이제 보시면 주소 지정 방식에서 두 개의 레지스터가 사용된다, 요 정도의 특징만 조금 알아두시고요. 문제가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7번 문제. 순차적인 주소 지정에서 유리하며 주소 지정에서 두 개의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방식, 바로 방금 보셨죠? 색인 주소 지정 방식, 바로 색인 어드레싱. 정답 4번이 되겠죠. 다음 68번. 주소 부분에 있는 값이 실제 데이터가 있는 실제 기억장치 내 주소를 나타내며,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명령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명령어에 명령 부분도 있고 주소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주소 부분에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더하여라 3번이라고 했더니 3번 방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탁 들어있더라. 이러한 방식. 지금 보시다시피 점프를 한 번만 뛰면 되잖아요. 그죠? 이러면 즉, 직, 간 중에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건 직접 주소, 다이렉트 어드레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점프를 몇 번 뛰느냐를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죠. 다음 69번 문제. 이진수로 부여된 주소의 값이 직접 기억장치의 피연산자가 위치한 곳을 지정하는 주소로, 그죠? 명령어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주소 부분에 실제 계산을 해야 하는 피연산자가 들어있대요. 피연산자가 데이터를 말하게 되겠죠. 그럼 지금 보시다시피 점프를 몇 번 했습니까? 한 번밖에 안 했죠. 그러면 직직간 중에 뭐예요? 직접 주소 지정 방식, 다이렉트 어드레싱. 똑같죠, 아까 문제랑. 자, 다음 70번. 오퍼랜드 자체가 연상 대상이 되는 주소 지정 방식. 즉 오퍼랜드가 필요 없이 그냥 명령어 자체가 연상 대상이 되는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주소 부분이 필요 없는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즉직간 중에 무엇을 나타내요? 즉시 주소 지정 방식, immediate addressing. 정답은 1번이 되겠죠. 71번. 번지로 지정되어 있는 저장 위치가 실제 번지가 되어 있는 주소 지정 번지. 실제 번지가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주소에서, 명령어에서 여기 주소에 해당하는 곳으로 딱 가보니까, 이 주소에 해당하는 곳으로 딱 가보니까 여기 어떤 데이터가 또 있고, 그 데이터에서 다시 실제 번지를 나타내고 있대요. 실제 주소를 다시 나타내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가 있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점프를 2번 뛰는 구조는 바로 즉직간 중에 무엇을 나타냅니까? 간접 주소 지정 방식. 1번. 다음 72번. 다음과 같은 계산의 주소를 지정하는 방식은 유효의 번지가, 실제 번지가 프로그램 카운터에 의해서 한번 결정이 됐어요. 근데 주소 부분에 의해서 다시 또 계산이 됐다 이거죠. 실제 하나의 데이터만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어떤 프로그램 카운터만큼 계산이 되고, 그 다음 다시 또 주소 부분만큼 계산이 되는 이러한 주소를 지정하는 방식은 절대 주소 지정 방식입니까? 상대 주소 지정 방식입니까? 바로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을 말하게 되겠죠. 정답은 2번. 보시다시피 2번 계산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정답 2번. 다음 73번. 기억장치의 고유한 번지로서 0, 1, 2, 3과 같이 그냥 순서대로, 약속한 순서대로 정해놓은 번지, 바로 절대 번지를 이야기하게 되겠죠. 정답은 1번. 자, 74번과 75번 문제는요, 주소 지정 방식과 좀 주소 접근 방식과 관련은 없는 부분인데 1과목 마무리 부분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일단 특정 값을 여러 자리인 이진수로 변환하거나 특정 장치로 보내오는 신호를 여러 개의 이진 신호로 바꾸어 변환시키는 장치. 외부에서부터 이렇게 신호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어떤 신호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로 저장이 될 거예요. 근데 컴퓨터는 이진수를 기억하죠? 비트. 그죠? 이런 이진수를 이렇게 기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신호가 이진수로 들어오는 이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러한 과정을 해주시는 장치는 바로 인코더라는 장치예요. 왜?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럼 반대로 이진수로 되어 있는 이 신호를 신호로 이렇게 바꿔주는 건 인코더의 반대 디코더가 되겠죠. 그러나 이번 문제에선 이진수 신호로 바꾸어 변환시키는 장치를 물어봤으니 정답은 1번 인코더가 되겠죠. 다음 75번. 여러 개의 입력 정보 중에서, 지금 그림처럼요, 입력은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를 선택해서 출력한대요. 출력은 이 한 칸을 나타내요. 이런 구조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멀티플렉서. 여러 개가 입력되어 있다. 멀티플렉서라고 합니다. 반대되는 구조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요, 이렇게 기계가 있으면 입력되는 자료는 하나인데 출력이 이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된 거,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된 건 바로 멀티플렉서의 반대말 디멀티플렉서가 되겠죠. 자, 어쨌든 75번에 여러 개의 입력, 그 다음에 하나의 출력, 그러면 멀티플렉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